자, 이번 농지는 자기 자본 9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60세부터 평생 1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약간 자기 자본 2년, 그러니까 연금을 받으면서 4년에서 5년 정도가 있으면 자기 자본 회수하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 자체가 세지는 않아서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농지를 하나, 둘 이렇게 쌓다 보면은 충분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농지는 무엇보다도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공업지역과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거지역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앞으로의 가치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농지연금과 퇴직연금으로 평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이 뭐냐면 적은 자본으로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연금이 신청할 때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 출발은 바로 농지의 낮은 낙찰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30%대 또는 20%대에서도 충분히 문제없는 농지가를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낙찰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낙찰을 받으면 연금을 받아서 8년 동안 연금을 받으면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69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충분히 연금을 무자본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은 80% 이상의 낙찰가율을 보이죠. 농지는 30% 이하의 농지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농지연금의 목적은 농업인의 노후자금 지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지 가격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영농 경력이 5년이 자격 조건의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준비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농업인 경력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문제가 있는 농지가 유찰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 방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매월 진행하고 있고, 경영체 획득반, 그러니까 농업인이 되는 그 획득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퇴직연금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는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되냐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률 약 평균적으로 수익률 15% 이상은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990년부터 2020년 초반까지 평균 수익률이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18.6%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5% 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55세부터 연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서 10년 단위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15% 이상이기 때문에 수익률만으로도 매월 연금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금은 유지하게 되겠죠. 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럴 때는 절약해야 되겠죠. 아껴서 쓸 수밖에 없고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 현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항상 그 다음 해에 그 회복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평균을 웃도는 그런 수익률을 보입니다. 자,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을 때는 일부 현금화를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운용을 하면 된다는 거고, 기술주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산 투자는 ETF라는 것 자체에서 분산 투자가 되긴 하지만 기술주와 S&P 500으로 분산 투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금을 넣지 않고 배당주 역시도 넣지 않습니다. 수익률은 10% 자기 자본이 많이 없으신 분들의 노후 준비를 저는 돕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S&P 500 정도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생각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주식 비중을 높여거나 공격적으로 할 분들은 기술주의 상위 10개 그 ETF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 운영에 잘못된 습관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 형태로 받아야 되고 세금이나 이런 관점에서도 당연히 연금 형태가 유리합니다. 주식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주식이 무조건 위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품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량적인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농지연금농 농지는 경남 함안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2월 5일에 입찰이 예정된 그런 농지이고 감정가가 6,200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가 자체가 싼 농지에 속합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2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1,6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농지의 공시지가는 4,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공시지가의 약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그 27%로 낙찰을 받았을 때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5년 후에 농지연금의 담보 가치는 6,800만 원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되는 총 자기 자본은 9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농지연금 신청할 때 담보가치의 15%까지는 대출이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뺀 자본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의 자기 자본이 있다면 매월 종신정액형 매월 18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후 후박형 앞에 10년 동안은 2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수시 인출형이 재개된다면 지금까지는 좀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26년부터 농지연금 예산도 늘어났기 때문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 자본이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한 1,800 정도가 되겠네요. 1,800 정도가 되는데 수시 인출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인출금이 1,500 정도가 나오고 매월 15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본이 300만 원만 있으면 15만 원을 매월 받게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 수시 인출형이나 종신정액형이나 넓게 보면은 내가 든 자본에 비해서 받는 연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은 그 대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수시 인출형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300만 원으로 평생 1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를 어떤 농지인지 바로 이 디스코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생긴 이런 농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보이는 거가 이게 지금 지적도상에서의 그 사진 그 지도인데 오른편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근린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파란색에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이 있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한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도로인데 지금 보면은 도로 국유지하고 인접해 있고 지금 토지 보기를 눌러보면은 바로 이 토지이죠. 그래서 지금 국어는 있는데 국어를 걸쳐서 이 진입로도 분명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사를 짓거나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농지는 생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 안에 포함된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주변 지역이 발달해 가면서 2000년도 초반, 2000년도 말, 2010년도부터 거의 2010년 사이에 굉장히 공시지가가 급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는 24년도보다 그래도 뭐 300원이라도 제곱미터당 300원이라도 올랐고 23년도에 비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앞으로 이 농지의 가치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25%까지 떨어진 농지이고 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금으로 활용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